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소망실버복지센터 현장평가 대비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양보호사님들이 근무하시면서 숙지하시고 주의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시에는 반드시 앞치마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현장평가관이 왔을 때 요양보호사님이 앞치마를 착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요. 이 앞치마는 반드시 소망실버복지센터 이름이 찍혀 있는 센터에서 제공한 앞치마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센터에서 이번에 새롭게 앞치마를 주문 제작했습니다. 현재 앞치마가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을 텐데 없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제공해 드릴 테니 꼭 앞치마 착용하고 근무하시고 혹시 일을 그만두실 경우에는 앞치마를 어르신 댁에 두고 가시거나 센터로 반납을 해주셔야 합니다. 반납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급여에서 앞치마 값이 공제가 됩니다. 수급자의 방, 화장실, 주방은 항상 청결해야 합니다. 거실도 해당되겠고요. 이것은 요양보호사님들이 항상 하시는 업무죠. 현장평가관이 왔을 때 어르신의 침구류 세탁이 잘 되어 있는지, 방에 먼지는 없는지, 정리정돈 상태 다 확인하고요. 그리고 화장실, 냉장고, 싱크대, 행주, 정수기가 있으면 정수기, 청소 상태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냉장고 열어서 음식물에 곰팡이는 없는지, 상한 것은 없는지 다 확인을 하니까요. 평소에도 잘 해주시겠지만 현장 평가관이 온다고 했을 때는 그땐 더 신경 써서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을 준수하며 시간 변경 시 보호자 또는 수급자 어르신에게 반드시 미리 상의하고 알려드려야 합니다. 이것도 현장 평가관이 어르신께 물어봐요. 요양보호사님이 급여 제공 시간을 잘 준수하는지, 시간 변경을 할 때 어르신께 허락을 구하는지 다 확인을 하는데 어르신께도 따로 교육을 하겠지만 평소에 요양사님들이 잘 지켜주셔야지 너무 빨리 간다거나 너무 늦게 간다거나 아니면 일정을 마음대로 자주 바꾼다거나 이러면 교육을 해도 평가관이 질문했을 때 어르신께서 대답을 빨리 올 때도 있고 늦게 올 때도 있어. 요양보호사가 일이 많은지 자주 시간을 바꿔. 이렇게 대답해 버리시면 거기서 점수가 확 깎여 버리기 때문에 평소에 정해진 시간에 맞춰 근무하시고 가급적이면 시간을 바꾸지 않는 것이 좋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실 때에는 꼭 보호자나 어르신과 상의하여 양해를 구하시길 바라고 센터에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업무 범위인데요. 반드시 수급자 어르신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수급자 가족의 방 청소나 세탁 등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가족에 대한 부분은 업무 범위가 아니죠. 그 외에도 베란다 창문 청소라던가 김장 등은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 개인의 욕구를 반영한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어르신께 그 내용, 급여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설명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급여 내용이란 서비스 내용을 말하는데요. 먼저 어르신 개인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제공이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 어르신께서 오늘 날이 덥고 찝찝해서 그런데 목욕 좀 해주면 안 될까? 라고 하셨는데 요양보호사님이 어르신 목욕은 매주 수요일에 하기로 하셨잖아요. 오늘은 화요일이니 내일 해드릴게요. 라고 한다거나 또 어르신이 오늘은 미역국이 먹고 싶네 하셨는데 요양보호사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지 지금 된장찌개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드시고 다음에 미역국 해드릴게요. 이렇게 어르신 욕구를 무시한 채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급여 내용, 서비스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설명드려야 한다는 것은
요양보호사님이 일하신 지 오래되거나 어르신 댁에 잘 안다고 해서 출근하면 혼자 알아서 말없이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하면 안 되고, 출근하면 먼저 어르신께 어르신 오늘 특별히 해드릴 일이 있나요? 하고 여쭤본 후에 있다고 하시면 그 일도 하고, 또 늘 하던 일, 예를 들어 식사 준비를 해야 하면 어르신 지금부터 식사 준비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일에 대해 설명하면서 일하는 것이 어르신을 존중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항시 하는 일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도 현장 평가관이 요양보호사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어르신께 물어봐요. 요양보호사님이 어르신 해달라는 대로 잘 해주는지, 설명을 하면서 서비스 제공하는지 물어보기 때문에 평소에 잘 해주셔야 어르신께서도 잘 해준다고 대답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서 근무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급자에게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체위 변경을 하거나 이동하면서 상처, 골절, 낙상사고 일어나지 않게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이것도 현장 평가관이 어르신께 여쭤봅니다. 요양보호사님이 어르신을 다치게 한 적은 없는지,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물어보는데요. 꼭 그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항상 안전에 유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겠죠. 수급자에게 신체 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체 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훈련,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 동작 훈련과 일상생활 동작 훈련,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 동작 훈련은 말 그대로 기본 동작에 대한 거예요. 체위 변경, 일어나거나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잡기, 이동, 이런 것들이 기본 동작 훈련이고, 일상생활 동작 훈련, 이것도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 대한 거죠. 식사를 하신다거나 배설, 옷 갈아입기, 목욕, 몸단장, 요리, 이 외에도 세면, 양치기를 하기,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러한 훈련을 하는지도 현장평가관이 요양보호사님께 질문을 해요. 어르신께 신체 기능 유지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 이따 뒤에 종사자 질문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네, 하고 있습니다. 기본 동작 훈련과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기본 동작 훈련과 일상생활 동작 훈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 기본 동작 훈련에는 일어서기, 앉아있기, 서있기, 이동 등이 있고, 일상생활 동작 훈련에는 식사하기, 옷 갈아입기, 세면, 양치질하기 등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수급자의 구강 상태 및 신체 청결 상태를 항상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것도 현장 평가관이 왔을 때 어르신 상태를 보거든요. 혀, 치아, 잇몸, 틀니 등 구강 상태가 청결한지, 또 피부, 머리 정돈 상태, 각질은 없는지, 손발톱 잘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이것도 평소에 어르신 상태 잘 확인하셔서 신경 써서 신체 청결 상태 유지에 도움을 드리길 바랍니다. 이제 현장 평가에서 평가관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예상 질문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종사자 예상 질문입니다. 보수 관련된 질문을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나요? 언제 했나요? 라고 질문하면 네, 계약서 작성했고 날짜는 몇 년 몇 월 며칠입니다. 근무 시작 전에 또는 일 시작하기 전에 작성했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연초에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그건 최저임금이 변경되기 때문에 다시 작성하는데 굳이 그건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최초에 근무 시작하실 때 그때 작성하신 날짜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날짜는
보호자님마다 다르기 때문에 센터에서 따로 알려드리면 그 날짜 잘 기억하셨다가 대답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필수사항을 알고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 네, 임금,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연차 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받고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 이것도 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보수, 임금 명세서를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받고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 네, 직접 받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급여 지급되는 날 문자로 그 급여 명세서를 발송해 드리죠. 그래서 급여 들어오는 날 문자로 받고 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되고, 밑에 이제 별도의 요청 없이 제공받음, 요거에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뭐 내가 필요할 때 센터에 요청하면은 그때 급여 명세서를 준다 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그때 뭐 요청할 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매월 급여 나갈 때마다 제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급여 들어올 때 문자로 받고 있다 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관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해 알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네, 센터장에게 구두, 서면 신고하면 고충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 처리 결과를 10일 이내에 안내해 줍니다. 이 센터에 고충 처리함 있죠. 그 고충 처리함을 통해서 서면으로 신고하시거나 아니면은 전화 또는 직접 대면해서 신고를 하고, 또 그에 대한 조치 사항과 처리 결과를 10일 이내에 안내해 줍니다. 요 10일을 꼭 잘 기억하셨다가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고충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받고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 네, 센터장이 충분히 수급자에게 설명해 주고 조치해 줍니다. 여기 수급자에게는 대부분 요양사님들이 일하시면서 고충 사항이 어르신이나 이제 보호자와의 사이에서의 고충 사항이 많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충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잘 설명해 주고 조치를 해준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고, 고충 신청을 하신 적이 없을 경우에는 고충 신청한 적 없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직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에 대한 질문입니다. 직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에 대해 교육을 받으셨나요? 알고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 네, 센터장에게서 받았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교육받은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노인 인권도 마찬가지지만 인권에 대한 내용에는 대부분 폭언이나 폭행, 상해, 성희롱, 성폭력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직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에는 업무 범위 외 행위 제공 요구 시 대응법, 요게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받은 내용은 폭언, 폭행, 상해, 성희롱, 성폭력, 업무 범위 외 행위 제공 요구 시 대응법에 대해 교육받았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인권 침해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먼저 수급자 또는 그 대상자에게 정중히 하지 마시라고 자제 요청을 하고, 그래도 계속 그 인권 침해 행위가 이루어진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내가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녹취를 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녹취에 대한 안내 등 경고를 하고, 그래도 똑같은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센터장 보고 후 인권위원회 등에 신고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나는 일이 커지는 게 싫고 시끄러지는 게 싫어서 그냥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요청을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요, 그냥 들어줘요
라고 대답하면은 이건 0점 처리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는 이 직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셨다가 교육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렇게 잘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제 요청, 녹취 안내 등 경고, 센터장 보고 후 인권위원회 등의 신고. 이 내용 잘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급여 제공 지침 항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급여 제공 지침을 교육 받으셨나요? 라고 질문하면 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급여 제공 지침 교육 받은 시기는 언제인가요? 라고 질문하면 입사 전에 받았고 직원 회의 때나 직원 교육 때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급여 제공 지침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 급여 제공 지침에는 총 10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윤리 지침은 하나입니다. 종사자 윤리 지침 하나, 예방 지침도 하나가 있는데요.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하나, 보호 지침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지침과 노인인권 보호 지침. 보호 지침은 2. 대응 지침도 2가지가 있는데요. 응급상황 대응 지침과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대응 지침도 2. 그리고 예방 및 관리 지침에는 4가지가 있어요. 낙상, 치매, 욕창,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 넷. 그래서 합해서 급여 제공 지침은 총 10가지입니다. 하나, 하나, 둘, 둘, 넷. 다 해서 10가지. 이렇게 외우시면 정리해서 외우시면은 조금은 좀 쉽게 외우고 덜 헷갈리실 거예요. 질문을 했을 때 처음에 답변하지 못하면은 힌트를 줘요. 급여 제공 지침에는 종사자 윤리 지침,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 등 10개가 있는데 또 어떤 내용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힌트를 줘서 재질문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생각나시는 거 대답하시면 됩니다. 위 방법 말고도 또 밑에 하나의 문장을 통해서 좀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바로 요양보호사가 낙상을 모르면 치욕감이다 입니다. 아까 위에서 예방 및 관리 지침 4가지가 있었죠. 그 4가지를 앞글자를 따서 만든 문장이에요. 요양보호사 낙상 예방 및 관리 지침, 치매 예방 및 관리 지침, 욕창 예방 및 관리 지침,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 낙상, 치매, 욕창, 감염 하고 뒤에 예방 및 관리 지침만 갖다 붙여서 대답하시면 돼요. 이렇게 외우시면은 4가지는 확실하게 외우시는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또 뒤에서 급여 제공 지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직원 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입사 후 기관에서 신규 직원 교육을 받는지요? 라고 질문하면 예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개시 전에 받으셨나요? 라고 질문하면 이것도 예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모든 교육은 다 근무하시기 전에, 일 시작하기 전에 받았다고 하셔야 합니다. 어떤 교육을 받으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 운영규정 등에 대해서 교육받았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되고 23년부터는 노인인권보호지침에 대해서 교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인인권보호지침도 교육을 받았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받으셨나요? 라고 질문하면 센터장 또는 사회복지사에게 받았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노인인권 교육과 학대 예방 교육은 언제 받으셨나요? 라고 질문하면 1년에 한 번 온라인 교육을 수강. 좀 오래 근무하시거나 타 센터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알 텐데 그 인터넷으로 또는 휴대폰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이
노인 인권과 학대 예방 교육을 수강 신청해서 수료를 하죠. 네, 그렇게 수강도 하고 센터에서 직원들 모여서 집합 교육으로 또 받았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고 물어보면 보시면은 노인 인권 권리 보호, 그리고 노인 학대 유형, 학대 대응 방법 등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되고, 노인 인권 권리 보호에는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하며 학대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것. 학대 유형은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학대, 방임, 유기 등이 있고, 학대 신고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1577-1389번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운영규정 관련 질문입니다. 기관 운영 규정 교육을 받으시나요? 라고 질문하면 예 라고 답변하시면 되고, 운영규정 교육은 언제 받았나요? 라고 질문하면 일 시작하기 전에 받았고 월말 직원회의 때나 직원교육 때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모든 교육은 일 시작하기 전에 받았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급여 제공 지침이나 운영 규정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입사 전에도 받았고 월말 직원 회의 때나 직원 교육 때 수시로 계속해서 받고 있다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운영 규정 교육은 누구에게 받았나요? 라고 질문하면 센터장에게 교육 받았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운영 규정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 운영 규정에는 11가지가 있는데 보수에 대한 규정, 직원 복리 후생, 고충 처리 절차, 배상 책임, 인력 관리 규정,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운영 규정도 항목이 많죠.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서 한 4가지 정도만 대답하셔도 합격입니다. 다 대답하시면 좋겠지만 요양보호사님들하고 제일 관련되고 궁금한 거 보수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뭐 자녀 결혼이라든가 뭐 경조사 그리고 뭐 포상금, 명절, 선물 이런 거에 관련된 직원 복리 후생 그리고 아까도 나왔던 뭐 일을 하시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고충에 대한 처리 절차 또 내가 근무를 하다가 어르신을 다치게 하거나 뭐 물건을 깨뜨린다거나 했을 때에 대한 책임의 보험이 가입돼 있잖아요. 그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 이런 정도만 외우신 다음에 대답하셔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수인계 관련 질문입니다. 인수인계를 서비스 개시 전에 받으셨나요? 물어보면 예 라고 답변하시면 되고, 누구에게 받으셨나요? 라고 질문하면 전임 근무자, 이전에 근무하시던 요양사님이겠죠? 전임 근무자 또는 센터장 사회복지사에게 받았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능회복훈련 숙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거는 앞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죠. 어르신에게 기능회복훈련은 어떻게 실시하나요? 라고 질문하면 기본 동작 훈련과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기본 동작 훈련과 일상생활 동작 훈련은 어떠한 게 있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기본 동작 훈련은 말 그대로 기본 동작 체위 변경,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등의 훈련 이 중에서 한 3-4가지 말씀하시면 되겠고 일상생활 동작 훈련도 식사, 배설, 옷 갈아입기, 목욕, 몸단장, 요리 등의 훈련 이 중에서도 한 3-4가지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급여 제공 지침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외우실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화면에 보시면은 한 여자 어르신 그림이 있죠. 그 그림 주변으로 총 10가지 급여 제공 지침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볼 항목은 가장 위에 있는 항목인데요. 바로 종사자 윤리 지침입니다. 종사자 윤리 지침. 종사자 윤리 지침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대상자를 존중하고 친절한 태도와 언행을 함,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요양보호사님께서 종사자로 근무하시면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과 행동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중요하죠. 종사자로서 지녀야 할 윤리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종사자 윤리 지침. 다음은 머리 부분에 있는 지침인데요. 머리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실까요? 네, 치매에 대해서 떠오르죠. 그래서 머리는 치매 예방 및 관리 지침. 머리는 치매 예방 및 관리 지침.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스트레스 줄이기, 충분한 수면, 그리고 정기적인 검사, 자주 움직이고 운동,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코 부위에 위치한 지침인데요. 우리가 코로 숨을 쉬기도 하지만 숨을 쉴 때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감염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코 하면은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 코는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에는 손 씻기, 세탁물 관리, 실내 신체 위생 관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입 부위에 있는 지침입니다. 우리가 항상 입 조심, 말 조심을 해야 하죠. 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인 정보가 누출된다거나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입하면은 개인정보 보호 지침, 입은 개인정보 보호 지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정보 보호 지침 내용에는 어르신의 개인정보의 종류가 있죠. 뭐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종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하루에 두세 군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오전 또는 오후 집에 가서 다른 어르신 이야기를 하지 마셔야 해요. 그래서 다른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 금지,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어깨 부위에 위치한 지침인데요. 흔히들 뭐 어깨 근육이 뭉친다, 뭐 어깨가 쑤신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깨를 생각하면은 근육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뼈. 그래서 어깨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어깨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네, 이 지침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항상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과도하게 허리를 구부리는 것을 피함.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가슴 부위에 있는 지침인데요. 가슴에는 굉장히 우리 신체에서 중요한 장기가 있죠. 네, 바로 심장이에요. 근데 이 심장이 아파. 그러면 응급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 할 때는 응급상황 대응 지침. 가슴 아파는 응급상황 대응 지침.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대상자의 응급 발생 시에는 우선 대상자를 편안한 자세로 유지하고 바로 119에 연락하고 그리고 보호자와 기관에 연락한다.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엉덩이 부위에 있는 지침인데요. 엉덩이 하면은 바로 욕창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욕창이 엉덩이 부위에 주로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엉덩이 하면 욕창 예방 및 관리 지침. 엉덩이는 욕창 예방 및 관리 지침.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 그 내용에는 스스로 움직이게 돕고
또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고 그리고 2시간에 한 번씩 잦은 체위 변경을 해준다.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신체 부위에서 소중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소중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 소중한 곳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에는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소중해는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어떤 게 있냐 하면 성폭력,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 및 성희롱 발생 시 즉시 단호한 어투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센터에 보고한다.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다리 부분에 대한 지침인데요. 아까 욕창과 마찬가지로 다리 하면은 낙상에 대해서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걷거나 이동하다가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다리 하면은 낙상 예방 및 관리 지침. 다리는 낙상 예방 및 관리 지침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에는 침상 주변 정리하여 장애물 제거, 그리고 대상자 근력 강화 운동 실시, 그리고 바닥에 물기 제거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9가지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어요. 이 한 가지는 몸 전체에 대한 부분인데요. 몸 전체는 노인 인권 보호 지침입니다. 몸 전체는 노인 인권 보호 지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노인 인권에 대한 거는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매년 교육도 실시하고 있죠.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온라인 교육도 하고 또 센터에서 집합 교육도 하고 그만큼 되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인데 그 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노인 권리 보호, 존엄한 존재로 대우, 사생활 및 비밀 보장,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 등. 그리고 노인 학대 유형이 있죠. 신체적, 성적, 언어정서적, 경제적, 방임, 유기 등. 그리고 이제 대응하는 거. 학대 의심 사항을 알게 될 시에는 즉시 센터에 알림. 옷 갈아입을 때 관찰. 이것은 요양선생님들이 옷 갈아입는 거 도와드릴 때 혹시 몸에 멍이 있다거나 흉터 자국 있을 때 그럴 때 의심 사항이 되면은 알려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고 전화는 1577-1389 그리고 보건복지콜센터 129. 또 정 생각 안 나고 급하다 할 때는 바로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수급자 예상 질문입니다. 먼저 위생 관련 질문인데요. 요양보호사가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좀 어려워하실 경우에는 풀어서 깨끗한 그릇에 식사를 담아주나요? 손을 씻고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예, 항상 깨끗하게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아주 깔끔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위생 청결도를 관찰하는데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단 직원, 그 현장 평가관이 다 확인을 해요. 어르신 주변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지, 침구류도 보고, 화장실도 보고, 냉장고도 보고, 행주도 보고, 다 보고, 또 냉장고 열어서 상한 음식은 없는지, 곰팡이가 생긴 음식은 없는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구강 상태 관찰, 이것도 어르신 입을 보고 혀라든가 틀니 이런 치아 이게 치아 잇몸 이런 것들 청결 상태를 보고요. 또 신체 청결 상태 관찰, 머리 정돈이 잘 되어 있는지, 팔 다리에 각질은 없는지, 손발톱 등은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잘 보니까 평소에 어르신 항상 청결하게 개인위생 관리도 청결하게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인권 관련 질문입니다. 노인 인권 보호 지침을 제공받고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나요? 라고 질문하면 들었어 라고 답변을 하셔야 해요. 교육을 받으셨나요? 설명을 들으셨나요? 라는 질문에는 다 듣고 다 받았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 댁에 보면은 그
계약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에 보면은 교육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 노인인권 보호 지침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 안에 이런 제공받은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뭐가 있었나요? 라고 하면 이것도 계속 나오는 내용이죠. 노인 권리 보호, 노인 학대 유형, 그리고 그 노인 학대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방법 이렇게 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되는데 어르신들이 이거 답변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럴 때는 교육을 받긴 받고 자료도 받았는데 내가 나이도 있고 해서 잘 기억이 안 난다. 하지만 교육은 받았다. 설명은 들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노인 인권 교육은 언제 받으셨나요? 라고 질문하면 처음 요양보호사 쓸 때 서비스 시작할 때도 들었고 사회복지사가 방문하면은 가끔씩 설명해준다, 알려준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님이 학대하면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면 이것도 계속 나오는 거죠.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이게 두 개를 둘 중에 하나라도 외우셔서 대답하시면 좋은데 어려우시면은 112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경찰서 112에 신고한다 라고 답변하셔야 해요. 저 위에 두 가지가 생각 안 날 경우에는 무조건 112 이거 잘 기억하셔서 대답하시면 되고 요양보호사로부터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 있나요? 하면은 당연히 없어 라고 대답하셔야 되죠.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관찰 또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평가관이 와서 요양사님이 직접 어르신에게 서비스하는 것들을 잘 관찰을 해요.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시면서 존칭을 사용하는지 어르신 하는지 이게 선생님들이 좀 친근감의 표현으로 친해지다 보면은 뭐 엄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수급자가 또 수급자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서 언니 이렇게 존칭 이렇게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어르신이라는 호칭을 사용해 주시고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께서도 요양보호사님께 요양사님 하셔야 되고 또 그리고 아니면은 무슨 김 선생, 이 선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줌마라는 내용이 나오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 복지사님이 방문하면서 계속 교육하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평소에 호칭을 잘 신경 써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비스 과정에서의 존중 및 서비스 내용을 설명하는지 관찰. 이것도 앞서 말했죠. 항상 요양사님께서 혼자 막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되고 먼저 출근해서 어르신 오늘은 어떤 걸 할까요? 물어보고 또 이제 식사 준비라든가 청소라든가 할 때 어르신 이제 식사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청소할게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칭 그리고 친절하게 온화하게 행동 항상 웃으면서 그리고 서비스 설명하고 실시 계속 나오죠. 점심 식사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등 이렇게 존칭과 설명 잘 하면서 하는지 그리고 친절한지 또 온화하게 행동하는지 이런 거 보니까 잘 신경 써서 서비스 할 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여 제공 관련 안내 질문입니다. 급여 계약 시 사회복지사에게 서비스 종류, 내용, 서비스 제공 계획, 비용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지 라고 질문하면 센터장이 방문하여서 계약하고 다 설명했다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또는 뭐 보호자와 계약했을 수도 있으니까 자녀와 계약하고 자녀가 다 설명 들었다 해도 됩니다. 다만 전화로 했다. 이것은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어르신 댁에 보면은 그 계약 파일이 있어요. 계약 파일에 서비스 종류 내용 다 있고 계획도 있고 비용에 관한 설명도 들어있으니까 그 계약 파일을 보여주면 됩니다. 요양보호사님이 어떤 일을 도와주는지 안내 받았나요? 라고 질문하면 네, 뭐 청소도 해주고 옷 갈아입는 것도 도와주고 씻기, 이동, 뭐 말벗도 해주고 식사 준비, 세탁 등 다 해준다고 했어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제공 전 서비스 내용을 설명하나요? 이것도
또 나오죠. 이 질문 또 계속 나오죠. 또 공단 직원 직접 관찰. 네, 관찰합니다. 항상 서비스 하기 전에 어르신께 서비스 내용 말씀드리고 진행할 것. 예를 들어서 뭐 설명하나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는 먼저 오면은 오늘 뭐 할지 물어본다고. 또 내가 요구하는 거 잘 살펴서 해주고 또 뭔가 할 때는 미리미리 말해준다.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 또 뭐 식사 때 음식이 뜨거우면 뜨겁다고 말해주고 또 장애물이 있으면은 넘어지지 않도록 장애물이 있다고 말해주고 이렇게 친절하게 계속 어르신이 신경 쓰면서 설명을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설명을 잘 해드리면서 하셔야겠죠. 다른 가족들 방 청소, 빨래 등은 제공 못한다는 것도 들었나요? 라고 질문하면 네, 센터장 사회복지사가 직접 와서 설명했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되고 요양보호사님은 어떻게 부르시나요? 라고 하면은 요양보호사님이라고 한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센터장 사회복지사가 와서 직접 어떻게 호칭을 해야 하는지 알려줬다 라고 답변하시면 되고 직원의 인권보호, 호칭, 성폭력 예방 등에 대해 안내받았는지 라고 질문하면 이것도 네, 센터장 사회복지사가 직접 와서 안내했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앞에서 나왔던 설명드렸던 거죠. 요양보호사로부터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받았는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다치게 한 경우는 없나요? 라고 질문하면은 다친 적 없습니다. 안전하게 항상 살펴줍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급여 제공 시간 준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강조했던 부분이죠. 요양보호사님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서비스 하나요? 라고 질문하면 이거는 뭐 어르신마다 다르죠. 우리는 9시부터 12시 또는 뭐 1시부터 4시 이렇게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요양보호사님이 정해진 시간에 맞춰 잘 오시나요? 아니면 가끔 늦으시나요? 라고 하면 시간 맞춰서 잘 오고 늦는 경우는 없지만 혹시 늦게 되면 미리 연락을 줍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님 개인 사정으로 시간이 변경되면 미리 연락해 주나요? 라고 질문하면 네, 미리 허락받고 연락을 해줍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되고 요양보호사님 개인 사정으로 근무 시간을 자주 바꾸나요? 라고 질문하면 거의 없다. 뭐 불편한 거 없고 바꾸면 미리미리 알려주고 내 허락을 받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내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바꾼다, 자주 바꾼다 이러한 말이 나오면 안 되겠죠. 또 그러니까 요양사님들도 가급적이면 근무 시간 잘 지켜주시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거 아니면은 근무 시간을 바꾸시지 않도록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 욕구에 따른 급여 제공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양보호사님이 어르신 부탁하는 거 잘 들어주나요? 라고 질문하면 먹고 싶은 것도 해주고 병원에도 같이 잘 가.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뭐 어르신이 목욕해달라고 했는데 뭐 오늘 하는 날이 아니니까 다음에 해준다거나 뭐 미역국이 먹고 싶은데 지금 다른 거 다 준비됐으니까 오늘은 이거 드시고 다음에 해드린다거나 이렇게 어르신 욕구를 무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어르신이 해달라는 거 잘 해주냐? 그래서 어르신도 잘 해준다. 이렇게 답변이 돼야 됩니다. 다음은 인수인계에 대한 질문인데요. 요양보호사님이 바뀐 적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 있으면 예, 없으면 아니요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없어서 아니요 라고 답변하시면 이 이후 질문은 없겠죠. 근데 예라고 답변하시면은 바뀌면 새로운 요양보호사가 혼자 왔나요? 아니면 기관에서 같이 와서 소개했나요? 라고 질문하면 센터장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같이 와서 소개해주고 인사했어. 이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요양보호사 혼자 왔어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바뀐 요양보호사님도 종전 요양보호사처럼 잘 도와주나요?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죠. 그러면은 더 잘해. 이전 사람보다 나아.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 더 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님 바뀌고 기관에서 어떤지 2주 안에 상담하러 왔나요? 라고 질문하면 이건 만족도 조사죠. 그래서 복지사님이 왔었어. 센터장이 전화도 하고 실제로 뭐 가서 얘기도 하고 또 센터장님이 전화를 드려요. 그래서 바뀐 요양사님이 어떠신지, 그래서 만족하시는지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능 회복 훈련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것도 앞에서 계속 나왔던 부분이죠. 요양보호사님이 같이 오시면 같이 운동하고 스트레칭 하시나요? 이것은 기본 동작 훈련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요양사님이 기본 동작 훈련을 잘 해줬는지, 뭐 이동하고 걷고 앉았다 일어난다거나 이런 기본 동작 훈련 했는지 라고 물어보면 예 라고 답변하셔야 되고, 먹거나 할 때 요양보호사님이 다 해주나요? 아니면 어르신 스스로 하시도록 도움을 주나요? 이거는 일상생활 동작 훈련이죠. 뭐 식사하기, 옷 갈아입기 이런 것들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도록 지켜보다가 내가 조금 어려워하면 도움을 줍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적으로 다 요양사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스스로 하고 못하는 거를 좀 도와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수급자의 안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장 확인을 하는데요. 기관으로부터 6가지 자료를 제공받음. 욕창, 낙상 및 탈수 예방, 배변 도움, 관절 구축 예방, 치매 예방 자료를 수급자 댁에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계약 파일 맨 뒤에 보면은 이런 교육 자료가 있는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에 이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그 계약 파일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기관에서 욕창, 낙상 및 탈수 예방, 배변 도움, 관절 구축 예방, 치매 예방 방법을 설명해 주셨나요? 무슨 교육을 했나요? 받았나요? 설명을 들었나요? 하면은 네, 다 들었어. 센터장 복지사한테 다 들었어. 이렇게 무조건 들었다고 대답해 주셔야 되고, 욕창이나 치매 예방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들으셨어요? 라고 하면은 자주자주 움직이고 운동하라고 했어. 이렇게 어르신들이 하셔야 되는 거, 움직이고 운동해야 되는 거, 이렇게 했다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중 상처를 입히거나 다치게 한 적은 있나요? 물어보면 아니, 요양보호사가 조심성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적 없어 라고 답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평가관이 어르신 몸에 상처가 있는지 관찰을 해요. 그래서 평소에 다치지 않도록 잘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장평가 시 종사자, 수급자 예상 질문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으로 교육 내용 생각해 보시면서 아래 질문에 대답해 보는 것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입사하셨나요? 근로계약서는 언제 썼나요?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써져 있는 금액을 받고 있나요? 급여 명세서는 어떻게 받고 있나요? 운영규정 교육은 언제 받았나요?
운영 규정 내용을 3가지 말해보세요.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해 말해보세요. 고충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받았나요? 급여 제공 지침 교육은 받았나요? 언제 받았나요? 급여 제공 지침 10가지를 말해보세요. 낙상 예방에 대해 말해보세요. 욕창 예방에 대해 말해보세요. 치매 예방에 대해 말해보세요. 직원 인권 침해 교육을 받았나요? 내용을 말해보세요. 노인 인권 교육은 받았나요? 노인 인권 보호 지침에 대해 말해보세요. 어르신댁 일 시작 전 누구에게 인수인계를 받았나요? 어떤 내용을 인수인계 받았나요? 어르신에게 어떤 기능 회복 훈련을 해드리고 있나요?